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HLB하고 HLB 생명과학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한 주간을 이제 마쳤는데 시간이 갈수록 더 기운이 나는 HLB라고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요.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 그 수급적인 측면을 잘 봐야 됩니다. 결국 이제 재료도 재료지만은 이 수급이 동반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하면은 좀 더 우리가 확신이 생기죠. 네, 재료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다 익히 알고 있고 수급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에서 확신을 가질 만한 사인이 지금 나와 있느냐, 네,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새로운 중요한 소식 두 개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네, 이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 주가 행보는 어떻게 될 건지, 네, 이 부분도 점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여러분들이 매집주도 한번 같이 하세요. 네. HLB를 파는 것이 아니라 이건 그대로 가져가면서 이 매집주를 여러분들이 과외로 하셔서 꼭 대박 한번 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이 변하면서 정책 관련한 종목이 하나 제가 엄선한 게 있다고 그랬죠. 네, 요거 말씀드릴 거니까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HLB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항상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주시고 계시죠? 그래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도 좋은 영상으로 보답을 드릴 거예요. 네, 계속 성원 좀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럼 HLB 말씀드리는데, 자, 수급적인 측면에서 역시 8만 원 선은 무혈 입성이 되고 있어요. 8만 원 근처 와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머무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매물이 나오는 모습이 아직 안 나와요. 이걸 힘이 없다라고 보지 마시라고 그랬죠. 주가는 튀어 올라가면서 거래는 사후에 또는 같이 증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래를 확인하고 들어가려면 이미 늦죠. 그죠? 더군다나 승인을 바로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래 없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다가는 오히려 거꾸로 매매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 이제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역시 이 HLB의 주가는 아무래도 외인들이 끌고 가야 시세가 나는 거예요. 결국 요 시점부터 외인들이 매수하기 시작하면서 조금은 후발적으로 주가는 이때부터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 거죠. 근데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그 과거에 최근 뭐 1년 동안의 상황에서는 외인들 변화에 따라서 주가가 그럼 어떻게 변했느냐.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확인을 좀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여러분, 10월 한 17일부터, 요때부터 외인이 그 매수를 하기 시작한 때가 있었던 거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언제까지 했냐면 11월 11일까지 이 정도까지 했어요. 근데 사실 뭐 주가는 내려왔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크게 빵 터지면서 위쪽으로 큰 시세를 냈습니다. 그죠? 네, 우리가 그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번 체킹을 하시면 돼요. 네, 여기서 체킹을 해보시면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거를 보여드리면 기간별로 놓고 여기서 사용자 지정을 해서 2024년도 언제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제가. 네, 10월 17일부터라고 그랬죠. 10월 17일부터니까 이때 한번 딱 맞춰 보시면 자, 10월 17일. 예. 자, 이렇게 맞췄죠? 이렇게 해 보면 자, 10월 17일이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그러니까 여기서 결국 매수를 했는데 주가는 좀 지지부진했어요. 네, 하지만 쭉 치고 올랐죠. 나중에 주가가. 그죠? 네, 그러면서 외인들은 이제 거기다 대고 이제 매도를 쳤었고, 뭐, 요런 때가 바로 10월 17일부터 요때까지, 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가는 외인이 사면 주가는 오른다. 이걸 입증을 해준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요때 말고요. 좀 더 확실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건 언제냐면, 바로 이제
지난 5월 20일부터죠. 이때부터 쭉 치고 올라서 이때까지 이게 한 7월 8일 정도 됩니다. 요때 한번 동향 한번 여러분 보세요. 네. 자, 제가 한번 보면 2024년도 5월 20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런 거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확인을 하시면 확신이 생긴단 말이에요.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 2024년도 자, 요거는 이제 하지 않고 이렇게만 딱 놓을게요. 네. 자, 보시면 5월 20일부터 쭉 올라갔죠. 그래서 7월 8일까지 7월 8일이면 되게 요 정도 시점입니다. 계속 이제 들어오면서 200만 주가량을 외인들이 순매수를 했어요. 그죠? 200만 주 조금 넘게. 주가는 역시 어김없이 올랐습니다. 네, 올랐죠. 그러니까 요때 기간은 더 강한 외인 매수가 강한 주가 상승으로 결과가 나왔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과 같은 경우 다시 한번 보시면 지금은 이때부터 매수하고 들어가 12월 23일부터 들어왔잖아요. 12월 23일. 12월 23일이라면 어느 지점이냐면 되게 요 지점입니다. 요 지점부터 결국 외인 사니까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아직도 외인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죠? 네,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요런 때에 그 외인이 순매수가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주가도 올라가는 경우는요. 되게 단타를 하는 증권, 외인 증권사까지도 주로 사는 경향을 보입니다. 누적 순매수가 증가해 가 버린다는 얘기죠. 지금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 신한증권 같은 경우도 결국 사다가 다시 사고 사다가 약간 파는 척하다 다시 사고 JP모간은 계속 사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보세요. 외인 매수는 결국 주가를 올린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고요. 확인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단타 치는 외인도 누적 순매수가 증가를 할 때는 이때는 어김없이 주가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는 논리입니다. 그거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래 같은 경우 지금 별로 없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거 없다. 거래는 주가 올라가면서 동시에 터지거나 아니면 나중에 후발적으로 터집니다. 자, 지금 이와 같은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HLB 주가를 보면 이해가 쉽고 또 확신이 또 생겨요. 근데 지금 현재는 그 정도의 확신이 생길 수 있는 타임이잖아요. 그죠? 더군다나 지금 현재는 승인 허가를 바로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지속적으로 이제 올릴 가능성이 높고 이 8만 원대의 저항도 무혈 입성해서 결국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이 돈 10만 원대 근처를 일단 갖다 놓을 가능성이 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주가가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그죠? 여기까지 그대로 가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수수는 이제 12만 원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위쪽으로 더 치고 나가겠죠. 그죠? 승인이 결국 목전에 다다르면서 이런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1차로 8만 원이 아니라 1차로 10만 원이고 2차로 12만 원 선이고 3차, 4차는 우리가 또 목표 정해봐야죠.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수순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 리버세라닙 물질 특허 만료돼서 제너릭 진입이 되느냐. 제너릭 진입이 좀 어렵다는 기사가 나왔던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막 이런 것들도 이제 부수적으로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되고 있고 그리고 생명과학,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특수 소재 기업 티니코집은 100% 인수했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양념격으로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되었다고도 봅니다. 기본적으로는 여하튼 리버세라닙 승인이 더 중요하죠. 이런 재료들보다도. 그래서 결국은 그런 행보를 보이면서 주가 흐름은 8만 원 선 무혈입성, 10만 원 선 가고 12만 원 선 그리고 뚫어서 또 새로운 시세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는 당연히 기대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CMC 완료는 이번 달에 된다는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여하튼 우리는 뭐 그런 부분보다도 정식 푸드파
PDUFA 데이트, 이 데이트에 된다라고 그냥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본다 하더라도 주가 흐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이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이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여하튼 우리가 수급은 지속적으로 일단 챙겨가야 됩니다. 재료도 재료지만은 수급을 보면서 가는 게 좋습니다. 이 두 가지 부분은 항상 같이 봐야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지속적으로 긴급 정보나 또는 긴급 사인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드릴 겁니다. 네, 이 전화번호로 HLB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린다는 거,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제가 제공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미리 대비하시는 분이 결국 위너가 됩니다. 사건이 터진 다음에 움직이는 것은 항상 늦어요. 그걸 여러분과 저가 같이 협조를 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그 매집주 말씀드린다고 그랬어요. 네, 요거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매집주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네, 매집주라고 한다면은 모아가는 거죠. 네, 결국 이제 한 번에 사지 않고 나눠서 분할해서 매수를 해서 결정적인 기회 때 튀면 그때 대박을 먹는 종목이 바로 매집주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를 드릴 종목은 바로 이 매집주입니다. 네, 매집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 기간은 뭐 단타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한 1 내지 3개월 정도 보시는 게 좋아요. 네, 이게 빠르면 뭐 물론 1개월 정도에 터질 수도 있고 늦으면 뭐 3개월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초창기에 이제 모아가는 겁니다. 네, 그런 매집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주가 자체는 한 2만 원에서 4만 원 선 정도의 적절한 가격선에 있습니다. 저가주가 뭐 매력은 있지만 여러분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는 거 아실 거예요. 네, 이 정도 종목이 딱 좋습니다. 우량 중형주 정도의 자본금을 가진 그런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시총은 3천억에서 한 6천억 정도 수준, 적절하죠. 그리고 자본총계, 역시 자본총계는 뭐예요?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자본총계죠. 즉 그 회사의 재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재산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우리가 매집을 해서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죠. 1,000억에서 3억 정도니까 적정합니다. 이게 너무 커도 무겁죠. 근데 그렇진 않아요. 네. 그리고 목표 가격은 더블 가격이나 또는 셋더블, 세 배, 요 정도, 그 정도를 목표로 하는 그런 매집주를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이 종목이 그럼 어떻게 생겼는가? 주봉 주가 차트부터 한번 보면은요. 자, 이런 모양으로 지금 현재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바닥을 만들다가 이른바 구덩이를 판다고 그러죠. 네, 구덩이를 파면서 개미를 털게 만들고 거기서부터 쭉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한 더블 정도 시세는 이미 냈어요. 네, 하지만 여기서 조정파가 지금 진행 중이고 진짜 승부는 2차나 3차 시세에서 승부가 나리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이런 주봉 차트를 갖고 있는 종목이다. 요거 말씀을 좀 드렸고요. 최대 강점은 뭐냐면은 이제 헤비급 정책 관련주예요. 헤비급. 근데 정책 관련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떤 걸 생각하시겠어요? 지금 차기 대선을 여러분들이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네, 그 정책이 제일 강력한 정책이란 말이에요. 정책 이슈란 말이에요. 뭐 사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인물해서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움직였어요. 그러나 정책 관련주는 지금 현재 움직이지 않고 있고 이게 뜨면은 더 클 겁니다. 정책 관련주의 이점은요. 인물 테마는 인물 테마의 강도가 죽으면 바로 제자리 가지만 정책 관련주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조정을 받아도 큰 폭으로 아주 급등하지 않은 이상은 자기 자리를 잘 사수를 해요. 그러니까 좀 방어적인 이점도 있는 가운데 큰 시세를 기대해 보는 거예요. 요건과 관련된 헤비급 정책 관련주 대장이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최근 시장 어렵잖아요. 최근 시장에 휘둘리지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종목을 제가 요 정책 관련주 중에서 선택을 했고요.
아까 우리가 본 대로 재무 실적이 역시 안정적이라는 거. 네, 이 부분인데요. 네, 여러분들께 이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 표를 하나 보여드리면, 연간 실적 같은 경우가 계속 영업이 꾸준히 잘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테마주 그러면은 실적도 형편없는데 주가만 위쪽으로 크게 올리기 때문에 그 후유증이 엄청 크잖아요. 근데 요게 강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전무하다는 얘기예요. 네. 요게 일단 강점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현금이 이 기업이 얼마나 있는가 요걸 한번 봤더니 네, 현금성 자산이 한 1,000억에서 3천억 정도. 네. 요 정도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얘기죠. 네,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그거 우리가 꼭 생각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외인 기관 매매 같은 경우는 비교적 이제 안정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를테면 이런 정도 상황입니다. 지금 초록색이 기관이죠. 그리고 빨간색이 외인, 파란색이 개인입니다. 이 외인 기관 매매의 영향은 좀 덜 받아요. 그래서 외인이 사거나 팔거나 기관이 사거나 팔거나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받습니다. 이 외인 기관 매매는 우리가 중점 변수로 보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외인 기관 매매가 상당히 안정적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특히 최근에 기관이 순매수 강도가 엄청 셉니다. 요거는 나쁘지 않은 거죠. 외인 기관 매매는 너무 신경을 안 쓰시되 지금 현재 동향도 괜찮다 이거예요. 네, 그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종목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매집주입니다. 매집주는 살살 모아가면서 결정적인 기회에 대박을 터뜨리는 전략이 유효한 종목이고 그래서 이 매집주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는 거예요. 그 의도를 충분히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제가 이 종목 딱 드리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비중을 얼만큼 모아가고 어느 타임에 들어가라 마라. 그리고 어느 정도 시세가 났을 때 여기서는 비중을 어느 정도 떠는 게 좋겠다. 이런 세부적인 전략까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시장이 혼잡할 때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종목이고 가장 베스트 수혜받을 섹터 공략하는 것이 지금 시장에 맞습니다. 실패 시에 타격이 작아야죠. 재무실적 안정주에서 선택을 해야지 엉뚱한 데서 우리가 쪽박을 당해서는 안 되죠. 네, 그겁니다. 타점과 비중 전략을 정확히 드릴 거고요. 모아서 크게 터뜨리기 좋은 베스트 종목이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네, 여러분께서는요. 요 번호로 내 집주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케어를 하면서 끌고 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참여하셔서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매집주라고 문자를 주세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